네,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올리네요. 그동안 이석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산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산도 가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산에 가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리뷰하겠다고 했던 리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패킹 배낭을 몇 리터짜리 사야 될지 고민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고를 때 되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계절마다 또 달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계절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용품을 가장 최적화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배낭 용량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가을 되면서 백패킹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백패킹용 배낭들을 가지고 이 용품들을 몇 리터짜리 배낭에는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백패킹 용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매번 짐을 쌀 때마다 되게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나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리스트를 카테고리화 하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그냥 알아보기 쉽게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백패킹에 필요한 짐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일단 제가 분류한 기준은 슬리핑, 그리고 하우징, 리빙, 서바이빙, 이머전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일단 슬리핑부터 하면은 잘 때 쓰는 용품들, 침낭, 매트리스, 뭐 베개, 그런 것들을 슬리핑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트겠죠. 텐트에 필요한 용품들, 뭐 데크팩이라든지, 동계 시즌에는 눈삽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해머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리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인데, 뭐 내가 밥 먹을 거, 그리고 마실 거, 물, 그리고 밥 먹을 때 쓸 테이블, 산에 올라가면 땀을 많이 흘렸을 테니까 씻을 수 있는 뭐 세안용품 아니면 샤워 티슈, 씻고 나서 갈아입을 옷, 잠옷이요. 그걸 리빙으로 분류를 했고, 서바이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나 랜턴, 뭐 방한용품, 뭐 우모복, 우모바지, 다운부티, 라이너, 아니면 뭐 경량 패딩,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전시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헤드랜턴이라든지 아니면 방수 자켓, 바람막이,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게 오늘 저희 작은 실험에 쓰일 그 용품들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슬리핑 섹션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2개가 침낭인데, 이건 동계용 침낭이고 이거는 3계절용 침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C2 서밋의 AP2라는 침낭이고 이건 C2 서밋의 SP3입니다. 부피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둘 다 매트리스인데, 이건 니모의 조르 롱 와이드고요. 이건 니모의 텐서 익스트림 롱 와이드 모델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제가 잘 때 베는 베개고요.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발포 매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하우징 섹션인데, 이거는 텐트 플라이랑 이너고요. 텐트 폴대,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이 안에는 데크팩들이 들어있어요. 오징어 팩이랑 나사 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동계에 필요한 눈삽, 그리고 해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리빙 카테고리인데, 이 안에 저는 먹을 걸 다 넣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비화식, 일회용 비화식이나 아니면 제가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뭐 보온병,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날진 1리터짜리 물병이고, 저 노란색이 제가 갈아입을 옷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건 등산한 다음에 되게 땀 많이 흘렸잖아요. 그때 샤워 티슈라든지 세안 티슈 같은 걸로 닦고 나서 갈아입거든요. 씹는 칫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비상용품이랑. 그리고 이거는 밥 먹을 때 필요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서바이빙 섹션인데, 이 팩 안에는 뭐 보조 배터리, 랜턴, 뭐 휴지, 뭐 그런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동계 시즌에 필요한 침낭 라이너고, 우모 바지, 우모복,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패킹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넣어 볼 거예요. 배낭에 따라서 다 넣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다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패킹이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킹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박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짐이 날아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킹 순서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이 카테고리를 분류한 게 이 패킹 순서를 정하는 데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밑에, 배낭의 가장 밑에 놓일 것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꺼낼 것들, 슬리핑 섹션이 되겠죠. 그 위에는 리빙, 그리고 그 위에는 언제든지 꺼내 쓰기 비교적 쉽도록 서바이빙 카테고리를 넣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배낭의 가장 위에 제일 꺼내기 쉬운 거는 하우징이에요. 박지에 도착하면 텐트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우징을 제일 위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물품들을 어떤 배낭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배낭을 4종류를 준비했어요. 일단 제일 이쪽에 있는 게 툴레의 버선트 70. 아주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도 써있지 않던데 대략 70리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낭에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은 25kg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저번에 리뷰해드렸던 카크아 55. 근데 원래 L 사이즈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미디움 사이즈로 바꿨어요. 토르소 때문에. 그래서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는 내부에는 46리터가 패킹이 되고 외부 패킹까지 합치면 전체 61리터가 패킹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 하중은 약 20kg 정도. 그리고 이 배낭은 전에 제가 카카오 55 리뷰를 올렸더니 거기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 배낭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마침 저에게 40리터짜리가 없기도 하고 토르소 조절되기도 하는 경량 백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아직 한 번도 못 썼는데 이것도 나중에 써보고 괜찮으면 리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헤기오로스하게 큐브 40 버전 2이고요.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내부 패킹이 40리터까지 되고 외부 패킹까지 다 합치면 50리터까지 패킹이 된다고 그래요. 최대 하중은 15kg.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백패킹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등산할 때 쓰던 배낭인데 그레고리 줄루 35리터거든요. 이것도 패킹 사이즈는 35리터고 최대 하중은 18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리터짜리 배낭으로도 백패킹 짐들을 얼마나 쌀 수 있을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첫 번째로 패킹해 볼 배낭은 툴레 버선트 70이에요. 여기에는 일단 동계용으로 산 거거든요. 동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동계용 침낭인 시트 서밋 AP2를 제일 밑에 넣어 줄 거고요. 자충식 멜트인 니모 조르 베개도 넣어 주고요. 이 발포 매트는 나중에 마지막에 외부 패킹 할 거예요. 이렇게 슬리핑 카테고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테이블, 갈아입을 옷, 세안용품, 침낭 라이너도 넣어주고 우모복, 우모바지. 와 근데 벌써 꽉 차기 시작했는데? 보조 배터리랑 랜턴 들어있는 거, 데크팩, 텐트 폴대, 텐트 이너, 텐트 플라이,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자 이렇게 가방이 꽉 찼어요. 일단 메인 공간에는 이게 한 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이 물병 같은 경우에는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옆에 넣어 줄게요. 해머도 옆에다가 넣어 주고요. 눈삽은 안에 넣기엔 너무 커서 외부에다가 해야 돼요. 발포 매트는 배낭 아래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은 다 넣었어요. 그래도 아직 조금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이머전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뭐 헤드랜턴이나 그런 것들은 이런 힙포켓이나 아니면 이 앞에 전면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70리터짜리 동계용으로 한번 패킹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55리터 카크아 55입니다. 근데 아까 툴레 버선트 70에 패킹을 해보니까 이건 극동계용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용 침낭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눈삽도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모복 우모바지도 한번 남는 공간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넣어 볼게요. 3계절용 침낭 매트도 한번 자충 매트로 한번 넣어 볼게요. 베개도 넣고 먹을 거, 입을 거, 테이블, 씻을 거, 잡동사니들, 텐트 폴대랑 텐트, 그라운드 시트, 데크백. 혹시 모르니까 침낭 라이너도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럼 여기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우모복이 들어가려나? 우모 바지도? 와 이제 꽉 찼는데? 어떻게 잘하면 다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이 배낭이 롤탑 형식이라서 우모복 우모바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경량 패딩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경량 패딩이 패킹하면 이거보다 좀 더 작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겨우 잠기긴 하네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에 발포 매트는 여기 이렇게 얹으셔도 되는데 좀 얹는 것보다 이 앞주머니에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 반으로 나눠서 이 얹으면 옆이 너무 넓어져서 나뭇가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에 비해서 빠진 게 뭐지? 해머는 옆에 넣을 수 있으니까 좀 아까에 비해서 빠진 게 우모복 우모바지는 못 넣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극동계용 침낭 AP2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55리터는 3계절용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킹이 완료됐네요.
다음은 40리터입니다. 이 배낭은 사실 저도 지금 패킹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살짝 긴장되네요. 일단은 침낭은 무조건 삼계절용이겠죠? 이 자축 매트는 부피가 커서 에어 매트리스로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개도 넣고 먹을 거, 테이블, 입을 거, 씻을 거, 뒷동산이, 침낭 라이너 이건 추울 때 안 가져가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텐트. 벌써 공간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텐트 폴대가 들어갈까요, 여기? 오, 들어가네요. 데크팩, 그라운드 시트.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럼 라이너도 한번 넣어볼게요. 경량 패딩까지도 되려나? 간당간당한데요. 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배낭은 좋은 게 옆주머니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 뭘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부 공간에 더 많이 넣고 싶으면 텐트 폴대를 바깥으로 빼서 여기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 어쩌면 발포 매트도 여기 들어가려나? 발포 매트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발포 매트는 위로. 이렇게 패킹이 완료됐습니다. 안에 있는 짐 뭐 하나 포기하면 뭐 경량 패딩이라든지, 그러면 에어 매트 대신에 이 자축 매트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러면 카카 55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 자, 마지막으로 딱 보기에도 확연하게 작죠? 다른 배낭들에 비해서. 이건 원래 백패킹용으로 나온 배낭이 아니라 그냥 등산할 때 동계용으로 쓰던 배낭이거든요. 과연 여기에는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최소화해야 되니까 제일 필요한 거. 잠깐 벌써부터 꽉 차는 느낌이지 왜? 옆을 좀 늘려줘야겠다. 네, 들어갔고요. 에어매트. 이거 쑤셔 넣다 보면 나중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텐트 폴대랑 테이블부터 넣어줄게요. 일단 테이블이랑 잘 때 베개는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먹을 거. 와,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잡동산이랑 입을 거, 씻을 거, 데크팩, 텐트는 들어가야지. 텐트는 들어가야 되는데 텐트가 안 들어가나? 잠깐만. 들어간다. 그라운드 시트. 일단 여기에 뭐 라이너라든지 아니면 경량 패딩 그런 거는 절대 못 넣을 것 같고,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들어갔다. 그리고 물병은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뭐 외부 패킹이야 해머도 넣을 수 있겠죠. 깊이가 얕아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발포 매트를 이거 위에는 패킹이 안 되니까 아래쪽에 있었나? 이 배낭은 아래쪽에 패킹할 수 있는 뭐가 없네요. 그러면 발포 매트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래도 35리터인데 꼭 필요한 건 다 들어갔어요. 물론 동계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여름이나 그럴 때는 이것만으로도 백패킹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배낭 용량별로 백패킹 짐들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의외로 이 40리터짜리랑 55리터짜리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35리터짜리 등산 배낭으로도 하기용 백패킹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게 전 좀 놀랐어요. 저 이걸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패킹해본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 동계용 아니면 극동계용 백패킹을 다니고자 하신다면 무조건은 아니죠. 한 70리터짜리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55리터짜리로도 외부 패킹을 많이 활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 외부 패킹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외부 패킹은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그 배낭의 메인 공간 안에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55리터짜리로는 극동계용으로 한다면은 좀 외부 패킹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짐 목록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술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락거리나 뭐 백패킹 체어, 그런 것들을 수납하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계용으로는 저는 55리터짜리는 저라면 어떻게 한두 번은 해볼 수 있겠는데 진짜 추운 날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계용으로는 저는 70리터짜리를 들고 다닐 것 같고, 그리고 3계절용 침낭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절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55리터짜리나 좀 더 날이 따뜻해지면 40리터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40리터짜리나 55리터짜리를 3계절용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 메인은 이제 55리터 아니면 40리터가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그 극동계 설산 백패킹은 70리터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짐 목록과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짐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장비들에 맞춰서 좀 대입해 보셔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여러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질러 놓은 것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